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수투의 집합과 명제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무척 짧았죠? 네. 하지만 우리의 겨울방학은 길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여름방학 비록 짧았지만 수투 좀 준비를 해갖고 왔나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수투 예습을 했을 줄 믿어요. 만약에 예습을 못한 학생들도 미리미리 수업 전에 그 예습을 해서 실제 수업에서 어려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마 1반부터 11반까지 전부 다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갖고 오고 수업 시간은 즐겁게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 해결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친구들과 아니면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즐거운 아마 수학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영상 듣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자꾸 또 하다 보면 오히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선생님의 그 천편일률적인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거꾸로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들 중에 실패했다고 하는 학교를 선생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수업 형태를 좋아하고 실제로 수업 시간이 너무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개념 이해가 잘 안 됐다든지 문제 해결이 좀 어려웠던 학생들은 리플레이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2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다짐하고요. 2학기에는 여러분들 수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선생님도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또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 처음 배우는 단원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에요. 자,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배님들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배웠던 게 바로 집합 단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합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면서 중학교 단원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이 바로 집합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수투에 들어와서 집합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집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집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걸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처음 초등학교 들어와서 수학이란 과목을 접하게 됐고요. 제일 먼저 수학에서 다루었던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었나요? 우리는 제일 먼저 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뤄봤고요. 수의 종류도 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배워왔죠. 최근에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복소수까지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수라는 대상을 우리가 다루어 봤고요. 자, 수에 또 진화돼서 문자도 수학에서 수를 일반화시켜서 아니면 어떤 변수를 표현하는 문자를 또 대상으로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다뤄봤고요. 문자도 다뤄봤지요. 그러면 이제 문자도 아니고 수도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수, 문자 말고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이 또 다루게 되었다고요? 이제 집합이라는 또 다른 대상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를 다뤘던 것처럼 문자를 다뤘던 것처럼 또 다른 대상으로 집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요. 자, 그럼 과연 집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집합의 정의가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네, 자, 집합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대상을 집합은 뭐냐면요, 모임이에요. 여러분 집합 체육선생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자, 조회대로 집합 뭐라는 말씀인가요? 네, 조회대로 모이라는 말씀이죠. 네, 집합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자, 어떤 모임이냐면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네, 것들의 모임, 이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집합 어때야 된다고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대상이 이 모임에 들어갈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집합이 아니고요. 그런 집합은 수학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1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원소를 모두 말하여라. 1번 15의 약수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15의 약수 뭐가 있죠? 네, 1, 3, 5, 15. 자, 15의 약수는 누가 말을 해도 이 4개 외에는 없지요. 네, 1번은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 15의 약수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집합이 될 수 있고요. 예, 나중에 말하겠지만 집합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로 닫아주지요. 네,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반드시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집합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러면 원소는 뭘까요? 원소는, 네, 원소란 그 모임을 집합을 이루고 있는, 네, 한번 밑에다가 또 써볼까요? 네, 원소는 뭐냐? 네, 집합을 이루고 있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소 누가 있나요? 네, 1, 3, 5, 15. 요 4개가 전부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입니다.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10에 가까운 수네요. 네, 죄송합니다.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이 가깝다는 말이 참 애매하죠, 그죠? 네, 100도 10에 가깝다고 우길 수 있고요. 1000도 1억에 비하면 지가 더 가깝다고 우길 수 있겠죠, 그죠? 네, 가깝다는 말, 우리는 이런 말, 네, 대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3번도 볼까요? 2번 아니네요, 그죠? 3번 재미있는 놀이기구의 모임. 재미있다. 네. 재밌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선생님은 에버랜드의 익스트림인가요? 그게 재밌나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전혀, 요 그림에 있는 게 그 익스트림인가 그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 이름도 까먹었어요. 익스트림이 아니었나? 네, 이 에버랜드에서 봤던 이 롤러코스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재밌어서 뭐 몇 번씩 타겠지만 선생님은 절대 이거 타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네, 이런 주관적인 것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째, 우리 반 학생 중에서 3월에 태어난 학생의 모임 어떤가요? 우리 반 학생 중에 3월에 태어난 학생 모임 대상이 명확한가요? 그렇죠. 얘는 주민번호를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몇 년생인가요? 00년생이죠. 0003으로 시작되는 주민번호가 0003 뭐시기 되면 이 학생들은 다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반 학생 중에 3월에 태어난 학생의 모임 누가 있나요? 네, 1학년 1반에 누가 있을까요? 네, 이름을 쭉 적어보면 되지요. 그죠? 우리 반 남주, 네, 3월인지는 3월에 아마 안 태어났을 거지만 이렇게 3월에 태어난 학생들을 땡땡땡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네, 물론 선생님은 남주가 1번 남주가 3월에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어때요? 4번은 대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주민번호만 뒤져보면 3월에 태어난 학생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집합이 되는 건 몇 번?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기억합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 중에 집합이란 녀석은 분명히 그 원소가 어떤 놈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집합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런 집합들을 수학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집합 안에 이루고 있는 원소, 그죠? 대상 하나하나를 이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 그 대상 하나하나가 원소라고 이름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 기호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자, 원소 A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뭐 A와 B, 스몰 a와 스몰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 맞나요? 그러네요. 그죠? 원소이다. 자, 이런 문장 하나 쓸 수 있고요. 또 스몰 c는 라지 a의 원소인가요? c가 없지요. 그죠? 원소가 아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기호화시키고 간단하게 하지요. 자, A는,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기호화시켜 볼까요? 네,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자, 원소가 원소이다 라고 할 때 원소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삼지창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텐데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원소라는 뜻 영어 단어 엘리먼트에서 처음 알파벳이 E지요. 네, 알파벳 E를 갖다가 굴린 거예요. E를 굴려서 자, 이렇게 만든 것이 원소 기호라는 거. 그래서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반면에 C는 A의 원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C는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지요. 네, 원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기호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문제 2번 다 같이 보죠. 자,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원소냐 혹은 원소가 아니냐, 이상하게 쬐끄맣게 보이네요. 그죠? 원소가 아니냐, 이 둘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뭐의 배수라고요?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예요. 자, 그러면 1번 6은 3의 배수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6은 어때요? A의 원소겠네요. 그죠? 자, 8은 3의 배수인가요? 3의 배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8은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3번 33은 3의 배수가 맞나요? 그렇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33은 A의 원소가 맞을 거예요. 200은 어떨까요?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과 원소라는 것을 새로운 용어들 공부했는데요. 자, 집합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네,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원소 나열법이라는 원소를 나열해서 쭉 모든 원소 하나하나를 기록해 주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좀 전에 얘기했죠. 중괄호 안에 모든 원소들을 모두 써서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집합기호 안에 1, 2, 3, 6 이런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네요. 그죠? 네, 규칙은 뭐냐면요. 원소 나열법에서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1, 2, 3, 6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뭐 2, 6, 3, 1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또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뭐 2를 3번 써요? 2를 3번 쓰면 뭐 멤버가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렇게 3번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쓰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서는 웬만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걸 써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원소가 너무 많아요. 뭐 몇백 개예요. 원소가 너무 많은데 그 원소와 원소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생략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점 몇 개를 찍어서 점 3개입니다. 점 3개를 찍어서 나타낼 수가 있지요. 자, 예를 들어보죠. 100 이하 자연수의 집합은요. 1, 2, 3, 4 언제까지 쓸래요? 100을 다 쓰겠습니까? 자연수는 1, 2, 3, 4, 5 규칙성이 있지요. 그래서 점 3개를 찍고요. 콤마 찍고 100 이렇게 써주면 이 사이에 생략된 원소 누군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 어렵지 않아요? 중괄호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을 다 적어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말고요. 또 하나의 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이 있네요. 조건 제시법은 정말 말 그대로 뭐만 제시하면 되나요? 조건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냥 원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래서 요 뭐 글씨가 여러분들 보이나요? 좀 깨진 것 같죠? 자, 어떤 표현 방법을 볼까요? 집합이기 때문에 양쪽에 중괄호 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x바, x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그 x가 뭔지 그 x에 해당하는 조건을 요 사이에다가 적어주면 되지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x바로 읽습니다. 바는 막대기, 막대기라는 영어 단어죠. 스크류바, 뭐 캔디바, 그 하드에서도 막대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1357 원소 나열법으로 1357에 해당하는 집합은요. 1357은 어떤가요?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면 x바 x는 해놓고요. 이 안에 들어갈 조건이 뭘까요? 7 이하의 홀수. 그죠? 아니면 x바 x는 8보다 작은 홀수. 이래도 맞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다시 한번 어떤 형식이라고요? 집합기호 해주고요. x바 x는 해서 그 x가 뭔지에 대한 조건을 써준다면 바로 이게 조건 제시법이죠. 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모임, 포천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으로 나타낸다면요.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x바 x는 포고 1학년 일반 학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학생들의 모임은 이미 집합기호가 모임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학생 이렇게만 쓰고요. 집합기호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 1번 김남주
그 다음에 2번 김미희 해가지고 번호대로 쭉 학생들을 나열하면 되죠. 우리 반의 맨 마지막 학생은 허웅입니다. 허웅 해가지고 사실은 댕댕댕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규칙성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원소 나열법을 쓴다면 여기 몇 명을 다 적어줘야 될까요? 네, 우리 반이 29명인데요. 29명의 이름, 한 명이 전학 가서 정확하게는 28명이에요. 28명의 이름을 다 써줘야지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예요. 네, 조건제시법 형식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뭐라고요? 네, 집합기호하고 x바, x는 하고 가운데다 뭘 제시해준다? 조건만 제시해주면 된다는 거. 네. 자, 마지막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네, 그램이라는 말은요. 네, 그램이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다이어그램 하면은 그림이란 뜻인데요. 자, 누가 만든 그림인가요? 네, 벤이라는 수학자. 네, 19세기의 영국의 논리학자였다고 그러죠. 네, 이 벤이 창시한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하는데요. 네, 집합 이름을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동그랗게 모양을 해주고요. 집합 A의 원소들 여기다 나열하면 됩니다. 나열하는데 잘 보세요. 콤마 찍나요? 네, 콤마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콤마는 찍지 않으면 되고요. 그렇다 콤마 안 찍으면 이제 오해만 받지 않게 12로 오해만 받지 않게 원소들을 쭉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집합의 연산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합의 연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문제 3번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집합을 나타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고요. 이름이. 네, 집합 안에 원소들을 무작위로 늘어 놓습니다. A. 네. A, B, C, D, E. 네.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되겠죠. 네, 2번은 x와 x는 10의 약수 했으면 얘는 뭔가요? 네,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죠. 그죠?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해 놨고요. 이 조건 제시법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10의 약수를 그럼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도록 하죠. 얼마 있나요? 1, 2, 5, 10 더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1, 2, 50을 늘어놓으면 되겠습니다. 5, 10 이렇게 네, 그림 안에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집합의 종류에는 크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뭔지 알겠죠? 그죠?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끝까지 셀 수가 없는 집합이고요.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중에 특히 또 특징적인 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네, 그것을 무슨 집합이라고 합니까? 네,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뭐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파이라고 나타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면 되지요. 그래서 아마 공집합은 네, 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내는데 사용되는 기호고요. 그리스 문자에 아마 알파벳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합기호로 나타낸다면 네, 집합은 집합인데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동아리를 개설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학생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집합기호로 나타내지만 안에 멤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이고요. 자, 예전에는 이 두 가지 기호를 다 썼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파이만 씁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고요. 그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의 large a라고 쓰지요. 그래서 이 기호가 나오면 뭐라고요? 네, A의 원소 개수, 넘버, 그죠? 원소 개수를 묻고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arge A가 스몰 a와 스몰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러면 여러분 A의 원소 개수를 세세요. 몇 개인가요? 네, 2개지요. 그죠? 네,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원소 개수를 셌습니다. 얼마일까요? 네, 0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기 보도록 하죠. A가 1, 2, 3입니다. 네, 그러면 자 원소 개수 몇 개라고요? 3개죠. 네, 그 다음 B 집합이 4, 8, 12, 16, 40까지 있네요. 네, 이 안에 들어가는 자 보니까 뭐의 배수인가요? 그렇죠. 보니까 네, B는 네, 보니까 4의 배수죠. 네, 40 이하의 4의 배수입니다. 그러면은 40을 4로 나눠보죠. 그럼 B의 원소 개수 몇 개일까요? 네, 10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원소 개수는 10개구나, 10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입니다. C. X바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다.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 있나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C는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죠. 그래서 네, 공집합인 C의 원소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4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네, 해볼까요? 네, large A의 원소 개수 몇 개인가요? 2개죠. 2번 자 18의 약수는 구체적으로 구해봐야지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1 곱하기 18이고요. 그 다음에 2, 9, 18이고요. 3, 6, 18이죠. 네. 자, 더 있나요? 네, 없죠? 네, 원소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몇 개죠? 6개입니다. 그래서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라고요? 6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네, C의 그 다음 원소도 개수를 세볼게요. 네, C는 보니까요. 네,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X바 X는 100보다 작은 뭐의 배수로 보이나요? 7, 14, 21, 28. 7의 배수죠. 그죠? 네, 7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100보다 작은 7의 배수는 몇 개가 들어가나요? 네, 100을 7로 나눠주면 몇 번 들어가는지 알겠죠? 네, 7일은 7, 7, 4, 28. 네, 몇 개일까요? 네, 14개네요. 그죠? 네, 마지막 D입니다. D는 5보다 큰 5의 약수. 어머나, 5보다 큰 5의 약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집합 D는 원소들을 모아봤자 실제는 원소가 없을 겁니다. 즉 뭐라고 그랬나요? 네, 공집합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D는 공집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D의 원소 개수는 다 같이 몇 개라고요? 네, 0개입니다. 어때요?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네, 그 밑에 사구력 기르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요. 네, 이 집합은요. 자, 원소가 누구인? 원소가 0인 집합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집합은요. 자, 원소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두 집합의 차이점은 결정적으로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원소 개수가 1개지만 네,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다? 0개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집합과 0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과는
엄연히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집합 처음 단원 들어갔는데요. 어렵지 않았죠? 네, 여러분. 수투에서는 이제 시작되는 집합 단원과 여러분들 더 친해지시고요. 기호랑도 친해지시고 집합이 무엇인가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네, 공부 네,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